저는 지금 창문여고 내신을 맡고 있는 영어 내신을 맡고 있는 학간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창문여고 내신에서 어떠한 유형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2026년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고득점을 받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당 강사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목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 근처에 우리 강북 세이라고 하죠. 그쵸? 거기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가 대치동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여기로 복귀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랑은 아닌데, 네. 이번 기말고사 때 학생들이 굉장히 시험을 잘 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원이 이제 영어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창문여고에. 네. 그래서 항상 잘하는 애들 보면은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학생이 지금 중간고사 때는 아쉽게 지금 우리 주관식에서 딱 한 문제 날아가서 약간 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99점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는 94점, 96점. 기말이 약간 어렵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모두 A에다가 전교 1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다 내놔도 다 잘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거의 학원을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번 저희가 기말고사 때 보면은 3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이면 거의 65점, 70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기말이 어렵게 나와서 90.4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91점을 받아서 1등급으로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3등급에서 이제 1등급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문여고 2학년 학생들은 이제 1, 2등급, 3등급은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1,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학년 내신 분석을 보시면요. 창문여고는 항상 몇 년째 똑같은 기조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쵸? 선택형은 항상 90점, 그리고 서답형은 10점에서 100점. 요거를 한 지금 5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감이 없다면은 올해도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시험범위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를 쓰는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고1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개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년 독해 부분이 모두 들어간다고 치면은 보통 일반 학교는 우리 1개년이 들어가거든요. 1개년이면 이제 독해가 한 20개 정도 지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2개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부스터 복화라는 이 책을 쓰는데요. 보통 10회분이 들어갑니다. 한 회분에 우리가 보통 40단어 혹은 50단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시험 칠 때 총 500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스쿨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교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파생어라든지 아니면은 동의어라든지 이런 단어 때문에 거의 한 1000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창문여고 학생들은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번에 들어가면은 조금 일찍 보통은 한 1, 2주 있다가 내신 대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내신 대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객관식이 21문항 90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3문항이 나옵니다. 10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0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어휘, 주제 제목, 그리고 이제 그 뒤가 나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난이도는 우리 항상 이제 사실 중간이 쉽게 나오면은 기말이 약간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약간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중 아니면은 중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 근방에 있는 학교보다 이제 1개년이 더 모의고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학기 1등급 컷은 90.4였습니다. 보통은 우리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90.4, 거의 80점대 후반까지 가고요. 아니면은 이제 90점대 중반까지 우리 1등급 컷이 찍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영역별 분석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는요, 사실 교과서가 모의고사보다 지문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원에서 우리가 배부하는 이제 문제라든지 변형 문제 이런 것만 풀어도 이제 틀리는 거 없이 거의 다 학생들이 맞아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작이 한 문제 정도, 아까 서술형이 총 3문제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서도 우리 영작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우리가 사실 중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의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간 어법이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주제문에 가깝거나 이런 것만 저희가 따로 암기를 시켜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교재요. 자, 부교재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과서가 6문제면은 부교재는 12문제,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의고사가 거의 우리 문제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객관식 10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2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객관식은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변형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약간 어휘 문제를 어렵게 낸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서술형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꼼꼼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작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휘책인데요. 이게 어휘책을 창문여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창문여고는 킬러 문제가 항상 어휘에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우리 창문여고는 6문제를 기본적으로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내고 있고요. 출제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근데 객관식인데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쓰임새,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 영단어 간의 관계라고 하죠. 유의어인지 반의어인지 이런 것도 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휘 문제를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러 유형 체크라고 해서 제가 총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객관식에서 킬러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킬러가 되는 것은 우리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여고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있으면은 그 옆에 한국말로 이제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창문여고 시험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영영풀이로 나옵니다. 이 영영풀이가요. 사실 우리가 단어 뜻도 중요하지만 이 영영풀이 이 안에 있는 지금 문장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문장이 단어에 완벽하게 부합했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죠. 맞죠? 네, 그리고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정의가 올바르게 쓰여진 단어의 총 개수는 몇 개인지를 골라라. 요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영영 사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제 베스트 5가 있습니다. 뭐 롱맨이라든지 아니면 케임브리지, 그다음에 옥스퍼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를 전부 다 가서 과연 창문여고 선생님들은 어디서 이러한 영영풀이를 가져올까라고 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만의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정 이제 영영사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영영사전에서 이제 대부분 참고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이후로 학생들한테 영영풀이를 이제 달달 외우기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요. 간접 연계면 이제 저희가 영어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 안에 이제 쓰이는 단어가 있고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킬러를 주기 위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약간 난이도를 어렵게 내려면은 이 안에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요. 네. 여기에 있는 1번, 3번, 5번, 즉 안에 있는 선제 단어를 우리가 기존의 시험 범위에 배웠었던 그 지문과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levate, 얘가 이제 급상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우리 elevate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improve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우리 지문 안에 있는 이 핵심어의 동의어와 반의어를 학생이 적절하게 알고 있는가 요걸 묻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단어의 쓰임새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이제 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약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지문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창문여고에서 시험을 출제한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한 문정도 요약을 해준 겁니다. 그쵸?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너네가 잘 생각해서 ABC에 들어갈 단어를 만들어내 요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보시면은 대신 A는 P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해야 되고 B는 S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해야 돼 라고 해서 지금 각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은 사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문에서 찾겠죠. 지문에 단어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안에서 이제 주제문이 맨 첫 번째 문장이다 치면은 이 안에서도 그 중에서 키워드 핵심어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어와 동의어를 똑같이 지금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학교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고요. 사실 아까 전에 이개년이 창문여고 시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개년이면 아까 40지문이잖아요. 그렇죠? 40지문을 학교에서 모두 수업해주지 않습니다. 절반만 하고요. 절반은 알아서 해요. 요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총평 및 대비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범위가 조금 많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에 이제 시간 배분을 조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시간 배율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혼자 스스로 학습이라고 하죠. 여기에 길들여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수업 시간 들어갔을 때 1주차 진도, 2주차 진도, 그래서 숙제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미리 진도를 짜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휘 비교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수업을 시작하기 전 30분은요, 이제 시험을 치고 가거든요. 아까 전에 10개의 과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는 1, 2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3, 4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이제 5, 6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사실 보면은 한 7주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안에 10과가 끝나겠죠. 그럼 다시 이제 3과라든지 4과라든지 묶어서 복합적으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술형 대비는 이제 나눠주는 문제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은 서술형이 3문제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3문제도 다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보통 한가에 저희가 학생들이 굉장히 숙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가에 뭐 객관식 100문제, 그 다음에 뭐 서술형 3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대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이 근처에도 당연히 창문여고를 대비하는 영어 학원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보면 선생님들이 거의 AI를 돌립니다. 네, AI 돌리는 선생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AI가 그 학교의 특성과 그 학교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모든 특징을 맞춰서 한 2학기 되니까 갑자기 이 근방에서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는지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이유가 계속 반복되면은 또 학원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 학원에서 자료는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영양가가 없다는 겁니다. AI를 싹 다 돌렸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과는 전혀 별개로 이제 거의 계속 반복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돼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는 절대 쓰지 않고 있고요. 이제 창문요구 유형에 맞춰서 제가 직접 이제 문제를